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타임 디스플레이스먼트 플러그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좌에서 자막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플러그인이 어떤 원리로 동작을 하는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적용을 해볼 건데요. 그 예제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 실제로 그 원리를 소개해 드릴 때 그냥 간단한 도형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지우진 않고요. 그냥 여기다 놓고 한번 새롭게 만들어 보죠. 자, 일단 하나의 조각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조각을 만드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적이긴 하지만 되게 정연하게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조각을 만들 때 예를 들면 패턴 한 조각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이 한 줄에 10개가 배치되게 하시려면 100백 사이즈로 만드셔야 됩니다. 100백 사이즈로. 물론 그 나중에 묶을 때 사이즈가 1000픽셀이기 때문에 100픽셀로 만드는 거고, 이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 고민을 해보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 보시면 어느 정도 계산이 되실 겁니다. 저는 일단 100백 사이즈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요, 그냥 간단하게 오토 애니메이션으로 모션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자, 그리고 하나 카피해서 스텐실 실루엣 알파 적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등장했다가 사라지도록 만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한 조각이 이제 레프타일을 적용해서,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복제가 돼야 돼요. 오른쪽 아래로. 근데 이제 패턴이 정연하게 개수에 맞게끔 딱 일치하려면 이 사이즈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컴포지션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뭐 곱하기 9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10개씩 배치를 할 거기 때문에 1000에 1000픽셀로 하겠습니다. 얘는 레프타일이라는 컴포지션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한 조각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이런 형태로 적용이 되겠죠. 자, 여기서 포지션의 값을 50에 50으로 바꿔주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50에 50을 입력해 보면 이 앵커 포인트를 기준으로 컴포지션 왼쪽 상단에서 50픽셀 50픽셀 이동했을 때 딱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 왼쪽 상단으로 딱 들러붙기 때문에 50에 50을 입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조각의 사이즈를 좀 다른 사이즈로 하셨다면 그에 맞춰서 계산을 하셔서 왼쪽 끝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요즘은 그 스냅 기능이 있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선 스냅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 조각이 만들어졌고요. 이걸 그대로 오른쪽으로 복제해 주기 위해서 CC 레프타일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한 개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9개만 복제되면 되기 때문에, 그죠? 요거는 뭐 1000이 아니라 900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900. 그럼 오른쪽으로 9개, 그 다음에 아래로 9개 이렇게 적용이 되면 이제 딜레이만 적용되면 어떤 패턴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거죠. 뭐 이거만으로도 그 패턴이라 볼 수 있겠지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레프타일을 적용한 레이어를 다시 한번 프리컴파일 줍니다. 얘는 타일이라고 한번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때 그 무브 어트리뷰트로 적용하시고요. 자, 이제 그 가장 핵심인 그 타임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적용할 거고요. 이 타임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타일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타임 디스플레이스먼트, 디퍼런스 아니고요, 디스플레이스먼트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그 실제로 뭐 변화되는 거는 딱히 없죠. 왜냐면 맵이 타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타임 디스플레이스먼트에서 요구하는 그 맵이 있습니다. 그 광도를 체득을 해가지고 그 강도 값을 기준으로 딜레이를 적용합니다. 타임 오프셋을 적용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원리로 동작을 하는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맵이라는 이름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램프를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요. 자, 이런 형태로 램프가 적용이 되는데, 이 한 조각을 기준으로 이 타일이 등장했을 때 요거 한 조각을 기준으로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모자익이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한 조각 단위로 좀 분리되도록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모자익을 적용을 하시면 이런 형태로 분리된 형태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줄씩 분리된 형태로. 물론 지금은 이 램프라는 그 플러그인을 적용했을 때 이렇게 한 줄 단위로 그라데이션을 표현하기 때문에 모자익을 적용을 하더라도 한 줄로 표현이 되죠. 대신 이 타일의 사이즈랑 딱 들어맞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부터 아래로 뭔가 맵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맵을 사용하긴 하지만 이 맵의 원본 컬러, 이 흰색 컬러를 사용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광도 값을 가져올 때 이 흰색을 사용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패턴 애니메이션이 변경되겠죠. 전체가 흰색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소스를 선택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소스를 했을 때는 이 맵에 렌더링된 그라데이션 값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요. 이걸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상태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리드 컬러가 변경이 되면 여기 타일에도 영향을 가긴 하겠죠. 근데 이렇게 쓰는 일은 별로 없고요. 따라서 소스 대신에 이펙트 앤 마스크를 적용하시면요. 무언가 변화가 생깁니다. 자, 요거를 좀 느리니까 자, 뭔가 적용되긴 했지만 좀 이상한 부분은 저희가 원하는 건 이 아래에서 출발해서 이 끝에서 멈추고 사라지는 그런 형태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0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아래에 있는 한 두 줄 정도, 두세 줄 정도는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돼 버려 있죠. 그러니까 진행이 돼 버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왜 그렇냐면 이 광도 맵에 영향이 있어요. 이 타임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이 맵의 광도 값을 가져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맵에 있는 색상이 그렇죠. 흰색일 경우에는 1초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정한 여기 맥스 디스플레이스먼트 타임 있죠. 그러니까 맥스 타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최대 변화 시간이 1초로 되어 있으면요. 1초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흰색일 때는 1초 변화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퀀스 기준으로 1초 앞에 애니메이션을 가져옵니다. 이미 그러니까 변화가 진행된 애니메이션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그쵸? 얘는 1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시작하고 끝, 1초만큼 시작하고 끝난 그런 형태의 패턴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자면 자, 텍스트를 하나 쓰겠습니다. 1초. 자, 이게 반드시 1초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변화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 맵에서 이 타일에서 입력한 이 최대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걸 2초로 한다면 이 흰색일 때는 2초 앞에 걸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2초 앞에 걸로. 근데 만약에 검정색에 가깝다면 마이너스 2초 전입니다. 마이너스 2초. 만약에 여러분들이 2초로 변경을 하셨다면 이렇게. 따라서 중간에 있는 그레이스케일 톤 브라이트니스가 50%일 때는 얘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애니메이션 그냥 재생했을 때 그대로 플레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흰색일 때는 2초 앞에 애니메이션이 나오고요. 그레이스케일 톤 휘도가 50%일 때, 그러니까 절반일 때는 0초 현재 그 애니메이션을 유지하고, 블랙일 때는 마이너스 2초의 딜레이를 준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맵에 흰색은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2초 앞에 애니메이션 필요 없고요. 저희는 시작부터 2초 딜레이 된 애니메이션까지만 적용되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맵에서 브라이트니스 값을 50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화면에서 이 등장한 패턴은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되죠. 그럼 재생을 해보시면 이런 형태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이 맵 데이터의 블랙 부분은 잘 보세요. 자, 이 시작부터 2초가 됐을 때 이 블랙 애니메이션 블랙 쪽에 이 광도 값을 가져와서 2초
뒤에 애니메이션이 일어나는 거 볼 수가 있죠. 현재 애니메이션 지나갔고요. 블랙일 때는 저 정확하게 마이너스 2초까지 딜레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시면 2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시작되죠. 따라서 이 블랙일 때는 마이너스 2초 딜레이 됐기 때문에 2초가 지나고서야 패턴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된 거죠. 이렇게 등장하는, 그만큼 지연 효과가 점진적으로 적용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임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사용하실 때는 이런 형태로 맵 데이터를 잘 활용하셔서 그레이스케일 톤부터 정확하게 이 브라이트니스가 50일 때부터 블랙까지, 그러니까 현재부터 점진적으로 마이너스 1초라든가 2초까지 여러분들이 지정한 이 타임, 맥스 타임을 기준으로요,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션을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렇게 이제 패턴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타임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좀 저기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한번 적용해서 이 레이어들이 좀 이렇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좀 밀려 있는 그런 모션을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이게 한 조각을 등장을 시켜놓고 그냥 적용을 해놓죠. 이거 사이즈를 좀 바꿔서 이 정도로만 해서, 자, 그럼 이런 형태로 적용이 되겠죠. 등장하고 사라지지는 않는. 자, 디스플레이스먼트 맵도 제가 지난 강좌에서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글리치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썼기 때문에, 자,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요거 보시면요, 요걸 이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타임 디스플레이먼트와 동일하게 이제 맵 레이어를 요구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다만 좀 다른 점은, 타임 디스플레이스먼트는 그 강도, 정확하게 그레이스케일 톤을 사용을 하지만,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그 컬러를 좀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마다, 채널에 따라서 그 분리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 똑같이 광도를 쓸 거기 때문에 루미넌스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 광도 맵의 경우에는, 광도 맵은 현재 맵을 적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똑같습니다. 그레이 톤일 때 그리고 블랙 톤일 때 그 변화량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맵을 한번 적용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펙트로 렌더링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변화를 한번 주면요, 자 350 정도 주면, 자 보시다시피 그레이 톤일 때는 현재 위치를 유지를 하죠. 현재 위치를 유지하고 점진적으로 저 오른쪽으로 치우치고요. 가장 위에 블랙톤이, 그죠? 블랙톤이 350 픽셀만큼 이렇게 밀려나가게 되죠. 그래서 블랙톤에 가까울수록 여러분들이 지정한 이 맥스 호리존탈 디스플레이스먼트의 값의 영향을 정확하게 받는다는 겁니다. 그 밑에 변화되는 점진적인 거는 컴퓨터가 어차피 알아서 해주니까, 시작과 끝만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서 맵을 만드시면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적용이 되는데요. 근데 저희는 이 맵을 이렇게 정연하게 정리를 해놓으면요, 이렇게 정연하게, 자 350원 밀어볼까요 다시. 자, 그리고 여기 워프 픽셀 어라운드를 체크를 해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밀리게 되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이거 미셔서 키프레임 한번 작성을 해보죠. 여기다가 그냥 키프레임 대신에 타임하고 한 250 정도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른쪽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밀리는 그런 모션이 만들어지죠. 근데 뭔가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형태가 마음에 안 드시고 조금 더 불규칙하게 적용하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맵을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자, 맵을 하나 복제하셔서요, 자 요거를 맵 2라고 하겠습니다. 맵을 하나 복제하시고 이게 그라디언트 램프 대신에 프랙탈 노이즈 같은 거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프랙탈 노이즈를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런 형태로 적용되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블럭으로 바꿔주고요. 자, 스트링을 적용해서 조금 더 네모각지게 바꿔주고요. 서브 세팅에서 인플루언스 값을 좀 낮춰줘서 한 조각 단위로 좀 보이게 하고, 요거 값 좀 올려서 요거 한 100 정도로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프랙탈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톤이
브라이트니스 값이 50부터 시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흰색에 가까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톤을 좀 보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너 같은 거를 이렇게 적용해서 투톤으로 하신 다음에요. 자, 투톤 하시고, 예. 이게 밝은 영역, 하이라이트 영역을 50으로 바꿔주시면, 예, 전체적으로 색깔이 이렇게 바뀌고요. 다음에 뭐 이렇게 색상을 좀 조절을 하셔서, 컨트라스트를 좀 조절을 하셔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사실 근데 이렇게 한 조각 단위로 쓸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줄 형식으로 돼야 되겠죠. 한 줄 한 줄. 그래서 여기에 트랜스폼에 스케일의 값을, 예, 위드만 이렇게 늘려주시는 겁니다. 예, 위드만 이렇게 쭉 늘려주셔서, 예, 맵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게 색상이 마음에 안 드실 때는 이거 좀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모자이크 적용하시고요. 모자이크 적용하시고 호리존탈 블럭은 그냥 1로, 예,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럼 요거 이렇게 바꾸다 보면 색깔이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프셋으로 하셔도 되고요. 예, 뭐 적당한 색상을 여러분들이, 예, 옵션을 좀 조절을 하셔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이 정도로만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타일의 맵을,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맵 2로 바꿔주면은, 예, 이때부터는 자, 아까랑은 조금 다르게, 자, 부분 다르게 움직이죠. 이런 형태로. 예, 그래서 다소 조금 더 불규칙하게 오브젝트들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패턴 모션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이런 원리로 여러분들이 이 맵들을 잘 변경을 하셔서요. 요런 게 꼭 그라디언트 말고 뭐 방사형으로 하려면 레이디얼로 바꾸시고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모션이 되겠죠. 그레이스케일, 브라이트니스 값이 50일 때는, 완전한 그레이톤일 때는 현재 시간을 그대로 흐르고 점진적으로 딜레이가 생기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그렇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리는 그런 모션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맵의 맵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브젝트들이 어떤 모양을 갖췄을 때는 이 타일 안에 이 틸링일 리핏, 그냥 정연한 반복 말고요. 뭐 랜덤 같은 거 적용하시면, 지금은 모양이 일반적인 사각형이지만, 정사각형이지만 요거를 이렇게 모양 바꾸시고, 요거 랜덤 이렇게 바꾸시면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문양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좀 정연한 형태의 패턴 말고 뭐 이렇게 삼각형이나 어떤 다른 모양들을 활용하실 때는 저렇게 랜덤으로 변경하시면 조금 더 다양한 모양을 표현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직접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